이제 국부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국가의 뭐 주권적인, 그렇게 하면 이제 sovereign 그러죠. 예. sovereign 펀드입니다. 국부 펀드. 국가의 부란 의미겠죠. 예, 국가의 국부 펀드입니다. 자, 국부 펀드는 뭐냐면요. 외환 보유고 또는 외환 보유고로 편입될 자산. 예를 들면 산유국들이 그 정부가 국영 그 석유에서 만들어가지고 석유 팔아갖고 이렇게 그 판매한 대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이게 그대로 두면 외환 보유고로 편입될 자산이죠. 근데 그런 거 헐어가지고서 그 자금으로 출자해서 펀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외환 보유고 중에 일부를 덜어내서 혹은 그 앞으로 외환 보유고로 편입될 그런 자산들을 또 덜어내서 그 자금으로 출자해서 만드는 펀드가 국부 펀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부 펀드는 기본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환 보유고 일부를 덜어내갖고 그 자금으로 출자해서 만드는 펀드가 국부 펀드인 겁니다. 펀드의 소유자는 당연히 외환 보유고의 원보유 주체였죠. 당연히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죠. 펀드의 소유자는. 그래서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보유한다 그래서 그런 부다. 그래서 국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소버린 펀드죠. 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국부 펀드는 그냥 펀드가 아닙니다. 외환 보유고 일부를 덜어내서 그 자금으로 조성한 그런 펀드입니다. 이 국부 펀드는요, 외환 보유고의 경우와는 달리, 아까 외환 보유고는 유동성은 높지만 수익성이 낮은 자산에 운영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외환 보유고가 쌓였을 때 계속 그렇게 낮은 수익성을 운용하기 좀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그러면 좀 남는 부분, 이렇게 말하자면 좀 여유가 있는 여유 부분을 좀 덜어내서 그걸 가지고서 국고펀드에 출자해서, 그러니까 국고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국고펀드에서 수익성이 겨냥한 투자를 하자. 그래서 국고펀드는 유동성보다 수익성이 겨냥합니다. 그 다음, 이 국고펀드는 국내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해외 투자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 해외 투자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냐 하는 점은 이제 제가 나중에 후술 하겠습니다. 주요 국가의 국부펀드 내지는 그 운용 담당 기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도 국부펀드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한국투자공사가 그 국부펀드의 운영자입니다. KIC라고 하죠. 한국투자공사가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공사니까 코퍼레이션인가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하여튼 KIC입니다. KIC. 한국투자공사죠. 한국투자공사. 그러니까 한국투자공사가 우리나라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국부펀드 내지 국부펀드 운영 담당 기관이 한 개입니다. 한 개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홍콩까지 포함하면은 4개입니다. 4개. 대표적인 것은 CIC, 차이나겠죠. 차이나 인베스트먼트 C가 코퍼레이션인가? 이거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코퍼레이션일 수도 있는데요. 예. 아무튼 CIC라 그러죠. CIC. 늘 약자로만 기억하니까요. 제가 아무튼 CIC 말고도 3개가 더 있습니다. 3개가 더 있어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홍콩을 포함하면 중국 본토 쪽으로 3개, 홍콩 쪽에 1개 해가지고 전부 총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투자청하고 테마섹 홀딩스라고 있죠. 그렇게 해서 2개입니다. 1개가 더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싱가포르의 그 국부펀드가 2개인지 3개인지. 제가 3개라고 들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냥 기억나는 거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름이 기억나는 거는 싱가포르 투자청하고, 그 다음에 GIC라고 그러죠. GIC. Government of Singapore. Government of Singapore 해갖고 거기서 GIC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테마섹 홀딩스 해가지고 일단 그 2개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것도 규모가 아주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정부 연금이라고 이름을 번역하면 노르웨이 정부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연금하고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어쨌거나 원천이 재원이 노르웨이도 산유국이잖아요. 석유 판매대금, 매각대금, 석유 판매대금이죠. 석유 판매대금을 가지고 이렇게 그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이 국고펀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우디,
뭐 쿠웨이트, 뭐 카타르, 그 다음에 이제 그 UAE 있죠? 유나이트 아랍 에미리트. 그러니까 토우국들, 에미리트를 이렇게 에미리트들을 7개인가 연합해가지고 만든 나라가 UAE죠. 유나이트 아랍 에미리트. 거기에 이제 중심국 역할을 하는 게 아부다비하고 두바이잖아요. 아부다비도 아마 2개 정도 국부 펀드가 있고요. 두바이도 1개 정도, 1개 이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산유국들이 각 1개 이상의 국부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던 고환율 정책의 효용을 재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자연적 또는 인위적이라는 건 외환보유고 확충 명목으로 달러를 매입하는 거죠. 외환당국이. 이렇게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이런 고환율 구도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율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태로도 고환율이 형성되면 그대로 있고, 이 상태로는 고환율이 형성이 안 되면 외환당국이 외환정에 참여해서 매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외환 수요 곡선이 이런 정도 수준으로 확대되어 있게 만들어주는 이 구도가 고환율 정책 구도죠. 한국의 바람직한 환율 정책은 이런 겁니다. 고환율 정책의 효용,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수출 증가, 수익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를 가능하게 해주고, 또 대외 부문에서 국민 소득을 증대시켜줍니다. 또 외환당국의 외환 매입에 의한 외환 보유 증가와 이 경상수지 흑자로 국가 신용도를 제고해 줍니다. 다음, 고환율이 유지될 때 수출 기업들은 수익 재투자를 통해서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 마켓 쉐어 유지 및 확대를 도모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경제 성장 기반도 굳건해집니다. 또 수출 기업들의 수익 재투자는 설비 투자 수요, 인베스트먼트 디맨드죠. 우리 Y =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할 때 I, 설비 투자 수요 증가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도 국민소득 증대 및 잠재 성장을 제고에 기여한다. 이것이 고환율 정책의 효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고환율 정책을 쓰다 보니까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보였습니다.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보였는데요. 그러면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흑자를 보이는데 뭐 굳이 고환율 유지할 필요 있냐? 그냥 환율 도로 좀 낮추자. 그렇게 해서 환율 하락을 용인하게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래도 경상수지 흑자 많이 구가했으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낮춰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껏 증대시킨 세계시장 점유율이 다시 감소합니다. 고환율 구도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확대해 놨는데 갑자기 환율 하락이 용인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수출이 다시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이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세계시장 점유율이 다시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환율 하락을 용인하지 말고 고환율 그대로 유지시켜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환 보유를 계속 쌓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외환 시장에서 매입해서 외환 보유를 계속 쌓아야 되는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도 우리는 외환 보유고는 다다익선이다 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학부생들 중에서 이렇게 저한테 질문해온 학생들이 좀 더러 계십니다. 교수님, 외환 보유고는 적정 수준이 얼마입니까? 뭐가 적정합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해오시는데요. 적정 외환 보유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환 보유고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외환 보유고 너무 많아도 안 된다. 경상수지도 흑자보다는 균형이 좋다. 이렇게 여러분 책에는 교과서에는 그런 기술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다 전부 식견이 부족한 분들의 저술이고요. 경제를 정말 안다면 저처럼 주장해야 됩니다. 외환보유고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외환보유고 확충을 통해 갖고, 다시 말하면 외환당국의 지속적 외환 매입이죠. 지속적 외환 매입을 통해서 고환율을 그대로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경상수 씨가 대규모 흑자를 보였다고 이제 그 외환보유고 확충 그만하자, 환율 하락 좀 용인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외환보유고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시간 말고 다음 기회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께서는 다다익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다익선이긴 한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외환보유고가 계속 쌓이면요, 그래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너무 많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보유고가 넘치게 되면, 근데 외환보유고는 제가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유동성이 높은 외화자산에 운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유동성이 높으니까 수익성은 낮잖아요. 그러면 그 넘치는 부분까지 수익성은 낮은 자산으로 운용하기엔 좀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아깝죠? 그렇잖아요? 대외지급준비금도 충분히 갖고 있고 이래저래 충분히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 더 외환보유고 쌓기를 해서 계속 늘어난다. 그럼 이렇게 넘치는 부분까지도 저수익성 자산에 운영한다 하기 너무 아까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환보유고 확충을 중단해야 되나요? 아니죠.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외환보유고는 외환보유고 확충이고 외환은 계속 매입하면서 고환을 유지하면 하되, 이제 외환보유고가 넘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넘치는 부분을 수익성 추가 가능한 국부 펀드에 넣어서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외환보유고 확충 작업, 외환당국의 지속적 외환 매입, 이 작업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넘쳐서 아까운 부분을 수익성 추구가 가능한 국부 펀드에 넣어서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여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고환율 정책에 부응하려면 반드시 그 국부 펀드를, 그 자금을 해외에 투자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해외에 투자해야 된다고. 해외에 투자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이라보다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국부 펀드 내 외화 자금으로 국내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부 펀드를 기껏 만들었어요. 외환보유고 헐어내가지고 국부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 이제 외화 자금이 이제 국부 펀드로 들어와 있죠. 이제 외환보유고에서 덜어낸 외화 자금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 외화 자금 가지고 이제 국내에 주식 투자를 한다. 국내 부동산 투자를 한다. 이러면 될까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국내 투자하려 한다면요, 외화 자금으로 국내 투자하려면 어떻게 돼요? 달러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 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을 만약에 사려고 한다면은 그 외화 자금을 일단 외환시장에 가서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원화가 생기잖아요. 그 원화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처럼 국내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외화를 외환시장에서 매도해야 되잖아요. 외환시장에서 매도하면 이제 정부가 매도하는 거예요. 국부펀드 운영 주체인 정부나 중앙은행이 매도를 하게 되면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하락해 버리잖아요. 하락하죠? 애당초 외환보유고 확충 왜 했습니까? 환율 높이려고. 계속 매입해서 환율 높은 수준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건데, 국부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국부펀드의 외화 자금을 가지고 외환시장에다가 외환을 판다? 어떻게 돼요? 환율이 도로 하락하잖아. 그러면 고환율 정책의 취지에 안 맞죠. 애당초 고환율 유지를 위해서 외화를 매입해왔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외환보유고 매입하고 다른 쪽에서 국부펀드에서 그 외화를 도로 매입한다? 매도한다? 판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취지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국부펀드 내 외화 자금으로 국내에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내에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 많이 하실 겁니다. 예컨대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를 많이 갖고 있다. 혹은 국부펀드까지도 많이 갖고 있다고 차게 되면요. 이 국회 같은 데서 국회의원님들이 이런 질문 왕왕 하십니다. 대정부 질문답변 시간에 외환보유고가 넘쳐나는 것 같은데, 혹은 국부펀드가 이렇게 많은데 좀 그걸 가지고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면 안 되냐? 쉽게 말하면 보유 외환이죠. 보유 외환을 가지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한테 좀 대출해주면 안 되냐? 쉽게 말하면 국내에 또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그 국부펀드의 성격,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죠. 또 경제학자들 중에도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 외환보유고 많이 쌓아놓으면 뭐하냐? 그렇게 쌓아놓은 거 가지고 좀 특히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경제 전문가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올바른 인식이다? 아닌 겁니다. 국부펀드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환보유고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외환보유고는 단순한 비상금 성격의 대외준비금이 아닙니다. 저의 견해, 저의 시각, 저의 이론에 의하면 외환보유고는 고환율 정책의 수단입니다. 중요한 수단입니다. 물론 외환보유고 확충이 정확한 표현이죠. 외환보유고 확충이. 그렇습니다. 네. 자, 국부펀드에 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십시오.